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안 계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음성이 안 들리는 경우는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은 아마 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생기부 웨비나 시즌 4고요. 이제 시즌 4라는 거는 이게 무슨 시즌 4가 됐어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매년 상반기에 주로 한 4에서 5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국악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제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적, 고려대 계열적합형 설명회를 드렸고요. 이제 아마 올해 2주차는 아마 한 7월, 8월 정도까지 생기부에 대한 설명회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요 생기부에 대한 설명회를 제가 벌써 21년도 정도부터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 시즌 4가 될 거고요. 뭐 생기부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계열별로 드렸어요. 뭐 의학 계열, 상경 계열, 뭐 이렇게 계열별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조금 방식을 바꿔서 이제 항목별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열별로 드리게 되면은 이제 너는 의학 계열 아니니까 아니면 뭐 상경 계열 아니고 이과니까 이제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이번에는 이제 약간 항목별로 드려서 이제 모든 계열 분들이 다 좀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기부를 뭐 어디 뭐 유료 강의 들으러 가시거나 무슨 과정을 가시거나 할 필요 없이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이해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일단은 제 카톡방이나 아니면 뭐 그 지인들 통해서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러한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저의 간단한 학력상, 가운데 저의 사회 관련 이력들, 그다음 아래쪽에 학원 관련 이력입니다. 저는 일단 다시 소개를 드리면 혹시 처음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대입에서의 제시문 면접 강사. 이제 서영고는 이제 고입에서 공통문화에 해당하는 제시문 면접을 보죠. 그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어느새 이제 15년, 16년 차에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자소서를 봐줬고, 지금은 이제 대입 자소서 없어졌지만 거의,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입에서 학종과 매우 전형 과정이 유사한 특목고, 자사고 입시까지 주로 이제 저는 중3들부터 고3들까지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자료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이런 매주 좀 줌 설명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강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날 거고요. 아마 지금 뭔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이 자율에 대해서 생기부 항목 중에서 이 자율 항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생기부 매뉴얼, 선생님들이 보시는 매뉴얼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학생들 사례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샘플을 통해서 이 샘플은 이래서 잘 썼고 저 샘플은 저래서 문제가 있고 그 샘플은 그런 면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은 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중간중간 채팅창으로 뭐 아니면 DM 형태로 주시면 제가 후반부에 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 그래서 아직 26년도 거는 안 나왔습니다. 26년도 건 아마 2월 정도에 아마 뭐 제작은 끝났을 텐데 이제 퍼블리시 되는 건 이제 26년도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25년도 생기부 기재 요령. 요거는 일단 교사용입니다. 교육청이 교사용으로 내놓은 거고요. 우선 이게 생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그 2019년 벌써 꽤 됐네요. 이때 나왔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대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입시에 들어가고 어떤 게 입시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뭐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건 필요 없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어들어서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뭐는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보통 창체가 자율, 동아리, 봉사, 자동봉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율은 여기 지금 뭔가 변화된 영역이 없죠. 그 얘기 무슨 얘기다? 즉, 자율 항목은 예나 지급이나 생활기록부에서 변함없이 중요한 요소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영역별 글자 수, 뭐 이건 이제 웬만큼은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이제 요 나와 있는 순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의 구성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적 확정사항, 출결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인식 등사항 이렇게 나가고요. 이제 5번이 창의력 체험 활동 사항이죠. 사실은 이제 요 앞에 요소들은 입시와 직결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제 출결은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상관없고요. 그리고 뭐, 일단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을 가려는 친구가 출결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보통. 예, 그래서 일단 입시와 직결되는 요소는 이제 5번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제 수상 경력도 빠졌잖아요, 좀 어느새. 그래서 창의력 체험 활동이고, 이제 요렇게 좀 명칭이 변했죠. 이제 지금 고2 되는 친구들, 예비 고2, 그러니까 고1들부터 이제 원래는 자율활동이라고 썼는데 자율자치활동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 작년 기준 2, 3학년 요즘에 자율활동이 근데 몇 자? 500자입니다. 들어가고 동아리 500자, 700자, 250자. 그리고 이제 뭐 일상생활 활동 1000자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교과학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특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어쨌든 500자잖아요. 그 500자고 아마 1, 2학년 거는 반영이 되고 3학년 건 뭐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총 글자 수를 치면은 이 창체 쪽이 몇 자입니까? 합치면은 뭐 봉산 요새 이제 그냥 기록만 되다 보니까 한 1700자고 요게 이제 3년으로 치면은 5100자잖아요. 근데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비해서 거의 뭐 대략적 계산에 한 15만 자, 20만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특은 이제 과목의 특성상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세특이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써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본인의 이제 전공이나 진로 적합성을 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 때 항상 고교 설명회 때는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 세특은, 여기 나와 있는 세특은, 이건 사실 누구에게 많이 적어도 된다? 이건 개별 교사에게 많이 적어도 됩니다.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 창체 쪽은 뭐에 많이 적어도 된다? 전체 쪽으로 학교에 영향을 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이제 결국 어떤 고교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멍석이 깔려야 되거든요. 뒤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얘기할 거고 지금 오늘 저는 이제 바뀌는 버전에서는 자율자치활동, 기존의 자율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넘어갔고요. 자, 다음 입력 담당자.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은 기본적으로 동아리는 이제 해당 동아리 선생님이 하시지만 요 자율자치 활동하고 진로 활동 쪽은 학급 담임선생님 쓰십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다루진 않지만 행특 쪽도 학급 담임선생님 쓰시죠.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이제 얼마나 라포가 형성되느냐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뭔가 좀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동아리 선생님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릴 앞으로 그 세특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맡으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겠지만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이 자율라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유연성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 실제로 학교 측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도 뒤에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쓸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만약 뭔가 고쳐야 되거나 바꿔야 할 때도 어느 분을 찾아가야 하는지 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 자율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생기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인데요.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서술형 항목, 즉 글자의 부분은. 그리고 숫자의 부분은 이제 당연히 내신이라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요 교사가 쓸 때 결국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요건 어디, 요건 뭐를 채워줘요? 이건 당연히 세특에 주로 들어가죠. 과목별 세특. 근데 이제 이거 외에,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자기평가입니다. 이 자기평가가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게 뭐예요? 라는 반응들이 대체로 한 4분의 3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평가서라고 해서 이런 오피셜한 명칭을 가진 양식을 주시는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뭐냐? 4분의 1은 안다고 했는데, 나머지 15%는 그냥 선생님들이 구두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음 주에 너희 생활기록부 쓸 건데, 혹시 선생님이 꼭 넣어줘야 하거나, 뭐 참고했으면 좋을 만한 거 있으면 보내. 뭐 메일로 보내, 톡으로 보내, 반장이 모아서 보내. 그런 약간 구두로 진행되는 것도 이제 결국 자기평가서입니다. 즉, 학생 스스로 내가 이 과목에서 혹은 뭐 이제 이 항목에 들어갈 활동으로 뭐를 했어요라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붙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학생이 잘 정리해서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참고해서 써줍니다. 근데 이제 뭐 입시에 좀 민감한 특목고나 전사고급이 아니라 대다수 학교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80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1,600개 학교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평가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학생이 내밀거나 부모님이 내주시는 내용대로 생활기록부를 참고하거나 심지어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활기록부 설명을 열심히 드리면 항상 제가 듣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를 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뭔가를 잘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내라고 하시는 곳들은 반드시 열심히 써서 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 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자율활동이었었는데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보통 학생의 활동 같은 걸 학교 행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금 다에도 보면 또 임원 재임 기간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란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생활기록부가 그럼 좋은 생활기록부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해드리는 게 개별화되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다. 그러니까 요 창체 쪽에서 볼 때가 가장 항상 안타까웠던 거는 뭐 제가 뒤에 샘플도 나와 있지만 같은 A 학교인데 같은 A 학교로 하더라도 B의 학생부와 C의 학생부는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자율란하고 진로란 쪽에서. 왜냐면 학교 프로그램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생활기록 없어서 얘의 뭔가 개성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제가 항상 몇 년째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올해 요 메뉴, 그러니까 작년 메뉴죠, 이제. 작년 매뉴얼에는 요 부분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다? 개별적인 행동 특성을. 즉, 개별화라는 거죠, 개별.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도 얘 거기서 역할은 뭐였고 얘는 뭐를 했는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역할 나오죠. 역할 활동.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문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신 부분이죠. 거의 뭐 같은 프로그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했는데 이걸 더 어떻게 다르게 써주지? 일일이 챙기지?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계획에 실시한 주제 탐구 활동, 공동체 자치 활동인데, 자, 자치 활동 이미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 있어요? 주제 탐구라고 돼 있죠. 이거 주제 탐구란 말 한 2년 전부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요 고교학 정제 되면서는 탐구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더 많이 나오는데, 이 활동을 어디에 넣어라? 여기 넣으래요. 바로 일 안에.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시는 아니면 이 정시하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폄하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심지어 일부 학교에도 계셨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자율날엔, 특히 이제 어쨌든 창체에는 뭐를 넣을 수 없다? 탐구 활동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탐구 활동인데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이제 어쨌든 보고서라고 부르죠. 보고서 쓴 걸 넣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야, 그게 비교과인데 어떻게 이걸 넣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명문으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뭐예요? 주제 탐구 활동 넣으라고 돼 있잖아. 넣을 수 있다고. 어떻게 된 거? 학교 계획에 따라 실시한 거면. 그래서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뭐 하나고라든가 민사고라든가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입시 실적이론 존사고들은 이미 여기에 이런 주제 탐구 활동들을 속된 말로 꾸역꾸역 넣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보고서 쓴 것들 여기에.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아예 명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아마 그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고1 되는 친구들부터는
28학년도 가는 친구들부터 뭐가 없어졌다? 야, 개세특이 없어졌대. 그리고 여기에 주로 들어가도 학교 유연화 프로그램. 보통 1학기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 사이에 뭔가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이걸 시그니처 활동으로 많이 봐왔었는데 보통 유연화 활동이 두 교과 이상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개별 세특으로 써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에 플러스 500자가 생겨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 고1들부터 예비 고1들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교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이 자율자치활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 유연화나 에 대해서 원래는 개세특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런 탐구 활동들을 지금 자율자치 활동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게 유연화가 들어온 거 뭐가 들어온 거 어쨌든 자율 활동에도 학교 프로그램이나 무슨 이런 뭐 축제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진지한 주제 탐구 활동 보고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네, 넣으셔야 합니다. 상위권 학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창체 전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보시는 걸로 넘어가고요.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렸었지만 요 자율자치 활동만 아니라 어디에도 결국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까지 동아리 제가 다음 달에 할 거고 진로 활동 그 다음 달에 할 건데 뭐가 중요해? 개별적인 거 넣어라. 개별화해라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학교라고 똑같은 거 복붙하는 거 안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음 이제 여기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자율탐구 활동은 뭐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자율탐구 활동이란 뭐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보고서 나왔죠.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즉 자료 수집 능력 분석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용 연결 노력.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요, 이제.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탐구 활동 학생 선출물을 기재할 수 없음.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건데 뭐만 안 되는 거야?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자유란 말은 이건 좋게 표현하고 달리 말하는 거야.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 아니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학기 말쯤 가서 담임선생님께 쓱 들이미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에 뭐 생명과학 쪽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뭘 하나 써봤는데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학생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돼 있는 거? 위에 이제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중에 이루어진 거. 즉 학교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한 거. 학교마다 다 있죠.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말씀들을 하세요. 얘들아, 이거는 우리 학교의 무슨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면 뭐 자율에 넣어줄게. 혹은 진로에 넣어줄게.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활동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교 이거 자율에 들어간 활동이래.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겠죠. 왜? 여기에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체육대회 때 뭐 했고, 무슨 뭐 학생회 때 뭐를 했고, 뭐 축제 때 뭐 했고, 이런 내용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학술적인 면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라고 하면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생기부 어디 들어가나요? 그래서 자율에 들어간대. 어디 들어간대라고 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죠. 즉 상체에 무슨 보고서는 못 쓴다 그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으로 하는 것들은 쓸 수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멍석을 깔아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음소거를 안 했나요? 잠시만요. 음소거가 돼 있죠. 다음 이제 창의력 체험 활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진로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거 1학년 말에 생기부 아이들 이제 그 기재 컨설팅 되게 많이 들었는데 희망문예 어떻게 써야 돼 되게 고민들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죠. 상급학교 미제공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거 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렇구나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꼭 자율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자율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기소 얘기하죠. 이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나왔죠. 우리 이제 그 말씀 나열식 생기면 안 된다는 이것도 명문화 됐습니다. 나열식 입력을 지향한다.
뒤에서 정말 나열식 생기부의 끝판왕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입시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열식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주제탐구 활동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복 입력은 이제 금지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오해가 발생하는 게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죠?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거 뭐 세특에 나오는 걸 또 쓴다거나 아니면 같은 자율활동 내에 또 쓴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사실 그런 일도 없어야 되지만, 네, 그렇게 써서는 사실은 어쨌든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지금 글자 수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같은 걸 두 번, 세 번씩 쓸 이유가 없겠죠. 고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샘플들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은 복붙을 피해라. 요거 잠깐 제가 보실 시간 드릴게요. 한 3, 40초. 자, 이제 소제목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대표적인 나열식 생기부입니다. 예, 특히 자율활동 나열, 뭐 매우 좀 전형적이기도 합니다. 왜 나열이냐? 지금 몇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 학급 부회장, 전교 학생의 문화체육부 둘, 학교 자랑 발표회 셋, 네, 글로벌 희망 나눔 캠페인인데, 그러니까 신간도서 소개하는 걸 다섯, 인문학 국어 지정도 독서 후기, 참여 소감문 여섯, 독서 경험 교재, 뭐 교재 실행 하나 문가 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5개 정도가 써 있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좋은 생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 수가 몇 자예요? 500자잖아요. 그러면 500자라는 글자 수 결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예를 5개로만 쳐도 5가지 수령 하나당 몇 자밖에 못 써요? 100자밖에 못 쓰죠. 100자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을 갖춘 활동을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가히 생활기록부는 내가 보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학생은 아니니까. 또 선생님이 무슨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 측에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대학에서 이걸 봤을 때, 아, 얘가 무슨 활동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 정말 최소한의 디테일은 필요하죠. 그 디테일을 백자로는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가지 활동 정도가 적당하고요. 정말 많으면 3가지고, 그리고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이걸 한 가지로 쭉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 둘, 3가지 정도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5가지 쓰게 되면 어떤 것 하나 자세하게 쓰기 어렵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거는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부회장이나 회장을 했으면 써주긴 써줘야 되는데, 뭐 이제 이 정도 차이로 들어갔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행특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 그다음에 정교 학생이 뭐라고 차원을 뭔가를 했어.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학교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했는데 재치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보여 호평을 받은 건데 뛰어난 호목을 학부모에서 성적을 했어요. 이거 좀 그려지세요? 이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에 참여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 깊었음.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세무. 글로벌 희망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걸 했대요. 뭐 저는 이거 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죠. 음. 그럼 이게 뭔가, 얘 인성을 보여주는 거다. 어려움에 배려,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부회장 활동하면서 뭔가 나온 에피소드를 써줘도 되고, 사실 위에 걸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자랑 발표회로도. 그러니까 얘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간 도서 소개글, 인문학 복권 지정 후기.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라면 차라리 이 내용을 더 살릴 것 같아요. 만약 이 신간 도서가 이 학생의 진로나 계열과 관련이 있다면. 혹은 이 독후감이 관련이 있다면 저는 이거를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오히려 메인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1순위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게 2순위. 전 이렇게 2개 정도로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활동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학교자랑 발표에는 지금 이렇게 써서는 별로 이 학생의 입시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거는 놀라운 나열형 생기부인데요. 이렇게 써 있는 생기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덟, 열여섯. 물론 이제 이 학교도 아마 이 다음에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친구의 2학년부터는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악의는 아닌 것 같고요. 꼼꼼히 써주신다 선의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쓰셔서는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 그러니까 리더십 멘터 인재 강의 뭐 강연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칙, 개별화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건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럼 개별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디테일은 살아있어요. 자신의 관심 분야인 미디어에 대해서 더 알고 그 위험성을 알고자 무슨 강연을 들으며 무슨 강연이죠? 자, 가려가지고 어, 이런 걸 알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지금 볼드체 부분, 두 번째가 재학생에게 애교심을 위한 걸 모를 하면서 뭐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사교육을 없애고자 하는 모에 참여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까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 마지막에 있는 거 사교육에 없애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게 되었다. 자신만의 학습법 어떤 학습법을 찾은 걸까요? 혹은 무슨 과목에서 그 내용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분량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뭔가 안타깝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재학생 애교심을 배양시키고 공교심을 하기 위해서 포스터 한 발 높은 역량을 길렀대요. 높은 무슨 역량일까요? 포스터 제작인가요? 아니면 홍보 역량인가요? 아니면 뭐 발표 역량인가요? 아, 이런 거 많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써놓으면 이거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잖아요. 뭐가 창의적이지? 자, 그 다음 위에 볼드체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아요. 악성 댓글, 스팸 메일, SNS 발표 문제들 이걸 다 했대. 이럴 바엔 차라리 여기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규범들 뭐 하나, 뭐 네티켓 하나만 소개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얘는 뭐가 안 돼요? 개별화가 안 되죠. 이거를 A 학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B 학생 거라고 똑같이 갖다 붙여도 구분할까요? 안 되잖아요. 음. 그런 생활 기록부는 의미가 없고 세 개를 지켰고 적당히 분량도 안 배했지만 결국 이거는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복붙에 가깝죠. 왜? 이 학교에 A라는 애나 B라는 애나 C라는 애나 계속 똑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곤란하다. 자, 그럼 여기는 무엇이든 이제 자율이니까 지금 자율 자체로 바뀌어서 넣을 수 있느냐?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외대부고 설명회 때 좀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외대부고가 이제, 작년에 배부했었던 자기평가서 양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줘요. 여기 뭐를 써야 되고, 저기 뭐를 써야 되고, 등 거에서. 자, 그럼 여기에 따르면 자율활동은 학급 자치회와 전교 학생 자치회에서의 역할과 활동 및 학교 교육 계획에 근거해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모든 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학급 자치회에서 한 거, 그 학급이나 전교자치회, 모교 방문의 날, 주제별 현장 학습 체험, 학교 축제, 학교 체육대회, 학교에서 역할과 활동, 그다음에 인권문화제, 뭐 요거 실시하는 학교 몇 개 있죠. 그다음 스터디 그룹의 조직과 운영 및 연구 내용. 요거는 이제 약간 외대보고만의 프로그램이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애들이 이거 자기 평가서 정리하라 그러면 자기가 1년에 뭐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면 정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근데 뭐야? 5순위까지 안 써도 된다. 어차피 5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활동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여기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이게 흐려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진로 활동에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나를 통해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행특이 뭐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죠. 생기부 이제 그 순서상 10번, 10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진로가 이제 2100바이트니까 700자인데, 쉽게 설명해서, 거기에 이제 미처다 쓰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터디 그룹 활동이 또 들어와 있죠.
그 지금 무슨 얘기야? 앞에도 스터디 그룹 활동 있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즉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자율란과 진로란 법, 행특란은 뭐는 꼭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뭐 학급 자치회나 아니 뭐 학생회나 이런 거는 자율 자치에 들어가야겠지만 만일에 내가 근데 뭐 또 해서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율날에 넣으려고 시킨 활동인데 얘가 뭐 학급 자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해서 거기에 많이 부족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A라는 활동을 진로란에 넣어줄 수도 있고 만약 진로란도 뭘 많이 해서 부족하다면 행특란에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관행적인 건데, 실제로 이제 근데 이제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여기 기준 소크라티틱 디베이트, 유레카 리서치, 진로 콘서트, 진로 특강 학술제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스터디 그룹 활동을 자율에도 못 넣고 여기도 못 넣었다면 이거 어디 행특에 넣어줄게라고. 그러니까 이 란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학생의 활동을 많이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입결이 잘 나오고 있는 학교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 야, 그거는 자율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율란 다쳤으니까 안 넣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어쨌든 외대보건 명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왜? 전부 다임쌤이 써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넘친다면 얘네 셋은 기본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거 말씀드리려고 요 질문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로 가봅시다. 일단 두 개가 좋은데 세 가지는 괜찮고 넷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보겠습니다. 요것도 잠깐 한 30초 읽을 시간 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안 보셔도 이건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에 좀 공감하면서 보고 계셨다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보죠. 학급회장했어요. 오케이. 근데 열심히 뭘 했는지는 없죠. 자, 그걸 떠나서 한류 열풍에 대해 조사해서 2-1 여기까지가 한류예요. 그다음에 언론팀 관심 분야 탐구 조월동을 선정이 돼서 아마 큰 게 이거겠죠. 3번인데 정인이 사건 했고요. 3-1 코로나19와 미얀마 시위에 대해서 했고요. 이거 사실 두 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이죠, 이거. 그다음에 무슨 유대생 한강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얘가 언론 관심 분야 탐구 활동으로 세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투표 연령 상황,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아동학대, 논립 배달 병역 등의 탈레반 맹견주의. 떠나서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언론팀 탐구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나열해서는 이게 무슨 활동인지 얘가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거 여기까지는 위드 코로나까지. 네. 그다음에 유럽 연합 탐구할 때 게르만 했어. 여기서 뭐 얘가 그래 뭘 여기서 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거는 한류하고요. 게르만어밖에 없어요. 이건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정말 의미가 없죠. 그죠? 마치 뭐 이해 10대 뉴스 같아요. 이거 보고 이게 몇 년도겠구나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의미 없다. 다음이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적절해지냐? 한 두 개 정도 지금 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학급의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항구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IF 한국사의 어떤 문제들을 했었는데 약자를 보고해서 연구를 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독서 활동으로 매주 온라인으로 고쳐쓰기를 임했었는데 특히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책 하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해고 돋보였어. 근데 또 여기서는 게임 중독 질병을 찬반점을 주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골드체 부분처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독서 활동에서 차라리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을 하거나 뭐 게임 중독 토론 내용을 하나 써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뒷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역시 이번에 두 개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에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은 학급 특색 활동에서 학급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느냐? 문화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문화재 퀴즈 활동을 해서 뭐를 했었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상중 하 중에 한 중상 내지 상의 하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도 있죠. 이건 예고는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긴 아실 텐데 거의 모 외고의 이제 형식이죠. 그래서 자치활동 뭐를 했고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뭐를 했었고 체육 뭐 한마당은 뭐를 했었고 뭐를 했었고 근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얘의 뭔가 개성은 잘 안 드러나죠. 무슨 활동을 했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시적으로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다. 자, 다음 이제 뭐 세수를 좀 줄이기는 했었는데 어떤지 한번 보시면 학급 특색 활동에서 이제 뭐 이제 그 SDG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진로 부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에서 뭐를 했었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얘의 뚜렷한 색깔이 드러나느냐에 대해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불평등 감소 외에는 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나 뭐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죠? 이 밑줄치 부분 제외하고는 입적으로 봤을 때는 큰 값어치를 느끼기는 어렵다. 자, 이건 이제 세계인 되게 좀 헷갈리는 분야인데, 자, 온라인 리더십 캠프에서 이제 뭐를 했던 얘기가 나오고요. 금융교육에 참여했던 얘기가 나오고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뭐를 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 부분, 금융교육 부분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리더십 캠프에 가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약간 그냥 리더십에 대한 평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체력 관리 힘씀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분야 이런 거 되게 많죠. 특히 세특에 무슨 뭐몇 문제를 풀고 몇 편을 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숫자적인 거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조금 이제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그럼 이제 왜 이건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공정하지 않은가? 그 본인이 어떤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비능력적 요인 부분인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 개를 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개수를 줄인다고 해드리고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자, 다음이요. 뭐 연계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를 가지고 쭉 끌고 가신 거예요. 아마 꽤 이제 애쓰셨을 것 같은데 학급의 전공 부장으로서 수업이 끝나면 요약해서 제공했음. 여기까지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시작되죠. 광복절 기념 기부 뭐 마라톤인가요? 잠깐 가려져서 마라톤으로 전파를 기할 접합을 기부 형태 주목하는 계기가 된 이게 계기죠. 즉석 식품 기부 캠페인 땡땡땡 시작된 그냥 커피 등 새로운 기부 형태를 조사해서 것이 기부의 시작이 되었던 알고 특성의 기부에서 안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1학기 활동이고 2학기 특색 활동으로 지속적 기부의 중요성을 안고 제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사로 제작을 했고 여긴 또 이제 세 번째 활동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연계 활동이고 뭐 종합적 키워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이 신문기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쓴 거. 그럼 지속적 기부의 비율이 왜 낮은지, 현실은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뭐고 그걸 해결하려고 좀 어떤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게 좀 이제 어떤 아카데믹한 걸 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활동들이 이어져서 했어요. 라고 그냥 이것도 결국 또 다른 의미의 나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시민교육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후 영향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키워드가 나온 건 좋은데 그럼 차라리 이걸 더 자세히 들어가야겠죠. 어떤 요소들로 평가하고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기존의 그 자연환경 영향 평가제랑 좀 뭐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분량이 요만큼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보 교과부장은 굳이 안 쓸 것 같고요. 그냥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로 좀 더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이걸 연계 확장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탐구 보고서 안 될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 안에서는 1차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어쨌든 이건 공동체 역량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역량이 드러난다면 굳이 여기 탐구 보고서를 넣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활동은 뭐 특정 계열이나 학과성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이 좀 재밌죠. 일단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이 축제에서, 아, 체육 한마당이네. 체육 한마당에서 어떤 내용 활동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뭔가 얘의 약간 캐릭터가 그려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말 축제인데, 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별 수익 창출 제도라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약간 이런 약간 경쟁적인 제도죠. 그래서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상경계열 쪽으로 간다고 하는, 아, 얘는 이런 경제적 리터러시나 센스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쓴다면 굳이 뭐 꼭 그런 각 잡고 쓰는 탐구 보고서나 무슨 발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율활동을 요 오늘 보여드린 샘플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 3 꼽으면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학술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은 약간 봉사활동에 가깝죠. 네, 학습 멘토링 내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봉사활동란에 약간 그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려서 써주시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봉사활동이 덜 중요하긴 하지만 뭐 사범 계열, 그다음에 메디컬 계열, 그리고 사회복지 계열, 뭐 보건 쪽 계열 이쪽을 지망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봉사활동 내용이 기록되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 아래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 많이 하는 SPA 브랜드의 문제점 해결 방안 같은 거, 우리 경영 경제 쪽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써주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이제 인성인지 학술인지 좀 헷갈리는 건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어떤 그 생기부 매뉴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한 뭐 탐구 보고서나 자율 탐구 활동은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들죠. 뭐 100일의 기적,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학교 특색 활동, 인생 명언 찾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거 야구 아닌가요? 요기베라? 어쨌든, 그거 같은데. 그 다음에 학급 특색 활동. 20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뭐 이런 식의 활동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 명도 없는데 뭔가 여기다 약간 학술적인 내용을 썼다가는 오, 이거 얘가 이민호 쓴 자율탐구 활동 쓴 거 아니야? 라고 대항해서 이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 이제 학급 내 프로그램들도 만듭니다. 근데 뭐 이제 학급 특색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학교에서 모두 하는 거죠. 모든 반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고 당연히 여기서도 뭔가 활동을 해서 학nghiệp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기 이제 요 그 자율라는 학년 말에 한 번 쓰는데 항상 이제 쓸거리를 여러 개 놓고서 이 중에 뭘 넣을지 고민을 해야 되지 쓸 게 없는데 쓸 게 없는데 억지로 채워야지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를 활용한 학생부 종합전형 진학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러려면 뭔가를 그때그때 많이 해놔야겠죠. 열심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설문지법을 통해서 뭔가 했던 환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들 인식을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양쪽 연구실 진행을 했고요. 이런 건 이제 더 이왕이면은 어 설문지 뭐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거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 활동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채팅창 좀 이용할게요. 주제 탐구 활동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많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6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제목, 그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탐구 방법과 자료, 뭐 이렇게 설문지법을 썼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했던, 아니면 뭔가 어떤 책을 봤던, 이게 반드시 레퍼런스가 밝혀져야 되고요. 네 번째로 여기서 나온 결론과 결과.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결론과 결과가 있나요? 증가했음. 그럼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가 좀 나와야겠죠. 뭐, 그 증가하려면 뭐 예를 들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데 증가한 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의심이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의미. 의미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거는 약간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좀 알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이후에 왜 동양인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했을까요? 이게 음, 뭐 중국 발생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영향과 변화 나한테 미친 영향과 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다 담기에는 부족하죠. 왜? 활동이 하나, 둘, 셋이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넷이네요. 독서 캠프까지 따지면. 아니 저는 이럴 바에는 뭐 이거 독서 캠프 일단 빼야 될 것 같고
뭐 영어 집중 프로 그냥 우수함으로 그냥 끝났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그렇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 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뭔가 이걸 도와주는 입장이었다면, 요거 그냥 기재만 하고 들었다는 거. 차라리 그러면 이 서평과 이 부분을 더 분량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이제 계열별 베스트 샘플로 갈 텐데, 뭐 이제 아동가족 계열입니다. 아동가족 계열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뭐 여성, 노인, 뭐 인구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처음부터 아동가족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육 쪽에서 넘어오거나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뭐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성 인권 차원에서의 위험 피해자 문제라든가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워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경계열 가는 행위부였었는데 이제 그 이쪽에서 나왔었던 이제 뭐 코로노믹스 코로나에 따른 경제 활동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는 베스트 샘플이나 그냥 상경계열 가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라고 보기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코로노믹스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써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다음 교육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빈민가 원인 이제 어쨌든 개도국의 빈민은 이제 교육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청각장애인의 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써주시는 선생님께서 애써서 저는 밑주신목 이 부분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hun적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행사 이런 게 이제 학교 어떤 프로그램이죠. 멍석이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굳이 뭐 어학이나 언어나 국어 관련된 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활동 굳이 기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만 계속 이런 거는 좋고요. 우리 지역 살려고 프로젝트 이런 게 좋죠. 행정 쪽 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계열 국제 언론 학술 탐구 모임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공제 글로벌 언어 문화 탐구회를 조직해서 독일어에 대한 모를 했었다. 아니, 기본적으로 미디어랑 언어 계열은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뭐 미디어 쪽으로 활동도 가능하고 만일에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뭐 어문이나 언어 쪽으로 넘어갔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과입니다. 화공 쪽. 그래서 이제 직업 안전 교육 요거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 입시적으로 활용될 만큼 기재된 경우는 많이 못 보는데 얘는 이제 화공과에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벤젠이라는 물질에 대해 탐색했던 얘기들 이렇게 되면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거 잘 끌고 간 게 연구 주제가 갖는 어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윤리를 갖다 붙인 점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된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축제 테마 부스 얘기를 굳이 썼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자, 다음 생명 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죠. 수학, 과학, 탐구마다 예전에 이거 대회라고 불렀었는데 대회로 하게 되면 이제 기재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효소 많이들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직업 안전 교육 받은 걸 활용을 했는데 어쨌든 직업에 따른 직업병인데 유정공학 연구는 어떤 병이 취약한지를 생각해 봤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병에 취약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자존감 회복 프로까지 저는 이비주증 부분 이 부분은 굳이 썼어야 할까?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드러내고 여기를 자세히 써준다든지 아니 효소를 더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오늘 생기부 중에서 자율활동에 대해서 드릴 말씀드렸고요. 뭐 아직 질문이 좀 하나도 안 주셨는데, 네, 뭐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일단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그냥 뭐 전체 공개 상태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 뭐 DM 형태로 저한테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그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생활기록부 그중에 자율란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꼭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입시 전반에 대해서는 네, 언제나 그러하듯이 무엇이든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주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명을 하겠으니까. 우선 제가 채팅창으로 여기 보이는 제 브로셔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 겨울방학 브로셔인데요.
일단 지금 시기에는 이제 일단 진단 컨설팅들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이제 그 생활기록부랑 내신과 생기부 글자 토대로 과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을까? 아니 뭐가 좀 길을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일단 90분 동안 진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뭐 내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기재는 일단 지나기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지금은 이제 예비 고1들이죠. 고등학교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신입생 컨설팅을 비롯해서 이제 설계 컨설팅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내신은 얼마나 받아야 돼?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학교 무슨 프로그램 활용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를 쭉 이제 우리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학교 3년 생활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학기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1학년 받으셔야 되고 2, 3학년 입장에서는 지금 한 1월 말 2월 초 정도에 다음 학기에 지금 자율날 보셨지만 자율에는 어떤 내용의 좀 보고서를 써봐야 하고 다음 학기에 내가 뭐 A, B, C, D 과목 듣는데 이 중에서 뭐 CD 과목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 CD 과목에는 어떤 그런 문제 활동들을 좀 넣어야 할까? 어떤 심화 탐구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일회성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요것들도 지금 이제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제일 앞에 제 연락처가 나가긴 했는데 요게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니까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주로 1, 2학년 입장에서는 요 밑에 연속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간 관리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저희 컨설팅 업계에서. 그래서 그냥 기본 프로그램에서 학기 초, 학기 말, 학기 초, 학기 말 정도 해서 네 번, 이걸 네번 보는 조금 약간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보다 좀 더 심화로 들어가서 주로 이제 카톡방 운영을 많이 하는데 학생하고 저 카톡방을 열어놓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뭐, 저 수행평가 이거 나왔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자율에서 무슨 프로그램 때 발표하라는데 이 발표 괜찮을까요? 이제 학생이랑 저랑 수시로 인터랙션하는 심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약간 연속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관심 있는 쪽에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저랑 컨설팅 했던 학생들의 후기인데요.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 26년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후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설계 컨설팅 때는 어떤 주제 해보면 좋겠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제 요 친구가 이제 가장 저랑 이제 가성비 높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플랜 A, 플랜 B 잡아놓고, 인기학과 하나, 비인기학과 하나 잡아놓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학기에 이 과목에선 뭘 하고, 저 과목에선 무엇이 더 좋겠고,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가면은 네, 학기 중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들의 효과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고3들은 지금 면접 준비한 친구들, 일단 스카이 문과 면접, 그다음에 메디컬 MMI, 개인 수업으로들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 정도. 그래서 일단 면접 경쟁력 확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여러 번 좀 공지를 드리죠. 수행평가 완전 정복 예비 고1 대상으로 다음 학기 수행평가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수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원 청심 외대부고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말에 보인고 중동고 하나고 이번 주 제가 중일 수업이네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제고 일단 지금 특목고랑 그 자사고만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일반고들도 1월 말에 이제 배정이 끝나면 그때 2월에 다시 시간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약간 전달드릴 내용들이고요. PPT를 좀 앞으로 돌려놓고 주신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주셨네요. 그 꼭 오늘 설명의 내용하고 직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공개 질문 주셨으니까 우선 봉사활동은 적정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내 활동만 봉사 시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5학기 기준,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수시니까 그때까지 50시간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평균 10시간.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는데 학교 주변 정화활동이나 아니면 봉사 시간 뭐 줄 테니까 뭐 해라고 하는 것만 이제
한 학기 한 두세 번만 참여해도 50시간은 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독서는 뭔가 이거는 일단 7번 항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항목이 뭐냐 하면, 8번이에요. 요 항목은 지금 필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없고요. 요거는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건 어차피 입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입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다른 쪽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는 항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보고서를 썼는데 무슨 책을 읽고 보통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양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가려는 학과나 계열과 직결된 독서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보통 한 학기 기준 봤을 때 책은 한 너댓 권 정도를 보통 잡고요. 그 중에 한 두세 권 정도는 이제 전공이나 계열과 좀 직결된 책으로 넣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 좀 기네요. 제가 볼게요. 예시대, 이것도 공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시로 볼 생기부를 보니 실시 안유를 받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추가보 작성을 제출하거나 학급에서 발표를 해보라는 말씀일까요? 자,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보통 추가 보고서를 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추가 보고서를 내라고 할 때는 열심히 써서 내야겠죠. 그죠? 추가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뭐냐면 자기평가서예요. 우리 자기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평가서는 예를 들면 아까 의대보고 양식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에 있었나요? 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거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2번에 해당하겠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직업 안정교육 우리 학교에서 했다. 본인이 거기서 뭔가를 이제 살을 붙여서 내는 거겠죠. 여기 자기평가서 양식으로. 내가 근데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였죠? 벤젠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 아니면 뭐였더라? 뭐 직업병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 그런 거고요. 그렇죠. 추가 보고서는 안 되죠. 어. 추가 보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한 자율활동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내라고 하시면 그때 내는 거고 여기 보이는 추가 보고서를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자율탐구 활동. 임의로 쓰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받아주시죠. 근데 자기 평가서에 적어내거나 아니면 혹시 더 낼 사람 내라고 했을 때 써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린 거. 게세특이라는 항목은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아까 여기 지나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죠. 개인별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고1 때부터는 없어졌어요. 이제 고2, 고3에만 있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갈 내용들을 자율자치활동에 넣으라고 바뀌었습니다. 고1 때는 그렇게 된 거고요. 어, 인성과 공점이 기재된 거. 아, 자율에서 인성 공동체가 중요하게 기조된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인성이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행특이라는 항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이제 공동체 의식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방식이 아니고요. 네가티브 방식이라 마이너스만 없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출결 상황표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폭 있으면 이제 다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약간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마이너스적 요소만 없으면 사실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은 저희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이제 자율자치활동 쪽에 어떤 학교 임원을 했다거나 이 정도가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250자, 500자를 채울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수행평가 특강 일정이요. 그거는 다시 제가 뒤쪽에 저번에 여러 학교를 좀 해놔가지고 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띄우는 게 죠 네, 페이지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고, 주셨네요. 아, 인정은 괜찮습니다. 예, 미인정이 문제죠. 어업별 탐구 보고서는 이제 아마 주로 세특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어쨌든 과목 자체가 심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심화된 내용 바탕으로 아마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제 선택할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적인 내용에서 교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심화가 되니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약간은 이제 시의성 있는 주제도 좀 섞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교과적인 개념에만 가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과 차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의성 있는 주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시의성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긴 했지만 한동안 이제 그 뭐 배터리 자동차 그 전기차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재작년에. 그랬을 때 내가 뭐 화학 시간에 혹은 뭐 물리 시간에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나,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현실 적응적인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것들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말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한두 번 섞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그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애들을 뭐 일시키려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거 불성실하다거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이 부분 좀 부각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일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웬만하면 애들이 예를 들어 한 반에 뭐 50명이면은 졸업할 때, 나 이제 뭐 해외 끝날 때 보면 거의 40명이나 뭐 거의 이 정도가 막 개근, 정근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실교를 좀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인정이 되거나 뭐 합법적으로 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지각이 많아요, 지각. 미인정 지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생기부 설명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갈 거니까 꾸준히 참여하시면 아마 좀 이런저런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네, 줌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